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투자를 꼽자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두 가지 투자로 수익을 얻었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기업의 경우 연초에 비해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유명한 전문가, 투자자들의 의견에 따라 투자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저는 모의 투자만 해볼 뿐 현재 주식 거래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을 얻었음에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 않은 이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권가 종사자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포함한 수많은 매체에서 주식 투자를 권유합니다. 심지어는 실거주 집 한 채 사는 것도 바보 취급당하기 십상이죠. 전문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개인 투자자, 증권가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 1번의 경우 이 사람이 어떤 매매 기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자산 운용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벌어본 방식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2번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씀도 있지만 자산 운용 방법이 지극히 금융 쪽에 편중되어 있고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옳은다는 전제를 두고 주식을 복리의 마술인 것처럼 현혹하며 다른 투자 방식을 비하하고 금융 문맹국이라며 한탄한 후 결국은 펀드나 상품 같은 증권사에 위탁하는 투자를 권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두 부류는 일반인보다 주식을 많이 취급해본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을 따라간다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기법이나 원칙은 그들이 설명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라 할지라도 장중 대응해야 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그러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타인의 투자 원칙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 개개인의 감의 영역인 겁니다.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어떤가요? 증권사의 상품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직원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이라면 설사 10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치더라도 증권사의 수익이 더 우선되는 상품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회사원이니까요. 만화가 허영만 씨는 주식 만화 기고를 위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였는데요. 증권업계 전문가 및 고수 투자자 5명의 지도를 받아 이루어진 투자에서 허영만 씨는 마이너스 25%의 수익률로 만화는 완결을 하게 됩니다. 허영만 씨를 자문해 주었던 전문가들도 많게는 60%, 적게는 10% 이상 손실을 보며 평균 30%에 가까운 손실을 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개 회사원이 아닌 투자 회사의 대표급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를 비롯한 많은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에 관해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매일 각종 매체에서 투자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한다? 한두 번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일반인들은 테마주나 조차 단타만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것이고 기업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고들 합니다. 물론 이것이 투자의 정석이고 이런 방법으로 장기 투자를 해나가면 주식을 추천해주는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장기간 투자할 종목은 어떻게 정할까요? 지금부터 10년 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보겠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지만 주가의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 10년 후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LG화학 같은 두 종목입니다. 30위권으로 넓혀봐도 유의미한 상승을 보인 종목은 5개 미만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반토막난 기업들이 상당수라 더 찾기 쉽습니다. 좋은 주식을 시총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위 10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10년 분산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은 불보듯 뻔합니다.
100위권으로 넓혀 정말 옳은 것들만 찝어서 20개 정도 분산 투자했다고 하면 평균 수익률은 대략 100%에 육박합니다. 연 수익률이 10%니 굉장히 좋습니다. 옳은 것들만 꼽았을 때 연 수익률이 10%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익을 보고 주식을 안 해야 수익을 본 것이라고요. 앞전 사례의 허영만 씨도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본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익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었죠. 시가총액 100위의 종목들도 10년이 지나도 원금 회복은커녕 반토막 이하로 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불과 얼마 전 시가총액 10위 안에 위치하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저에게 50%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던 종목이었지만 주가가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는 거래 정지 중입니다. 반대로 6개월 만에 저에게 100%의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의 현재 주가는 제가 매도했을 당시보다 25%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달성하기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하므로 단타든 장타든 꾸준히 수익률을 올린다면 어떤 방법이든 장기 투자입니다. 몇 번 이익 보고 투자를 안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두 번의 행운으로 이득을 보았지만은 자산이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 자산과 함께 할 기업을 찾을 만한 해안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허락하는 자금만큼 10살 때부터 주식을 사라는데 무조건 이율을 보장하는 복리저축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짜리가 기껏해야 10%도 안 되는 확률로 연 10%의 이득을 보기 위해 젊은 날 모은 자산을 투자하여 90% 확률로 손실을 보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에 속하는 그룹이라 시드머니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시드머니도 결혼과 집장만으로 대부분 소진하였고요.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주식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은 있지만 주식은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므로 내 담보인 주식이 하락하면 깡통을 볼 수 있으니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마 신용미수를 추천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제 손에 300만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 이익이면은 3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수익이지만 유의미한 수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0% 먹기도 힘들 뿐더러 참 힘들게 얻은 수익이 30만원 뿐입니다. 장중 대응도 해야 되고 신경 참 많이 쓰이는 게 주식인데 말이죠. 몇몇 전문가들은 복리저축 마냥 수익률이 차곡차곡 쌓이는 듯이 말하는데 한번 5%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느리지만 수익을 꼬박꼬박 얻는다? 회사 그만두고 전업투자자나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정말 기적같이 1000만원 투자했는데 상한가 3번 치고 그 후 매도해서 100%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수익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던 장기 투자를 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서야 유의미한 수익금이 얻어지는 겁니다. 단 이런 수익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주식은 자신의 자본금에서 수익률만큼 이익이 남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금이 작으면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해본 금액은 3천만원 정도였고 다행히 운이 잘 맞아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전에도 6천만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조금 건방진 말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식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주식 투자를 활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쉬어 6천만원이지 이 돈을 잃거나 손실을 보았을 경우 제 인생의 몇 년이 더 늦춰질 수 있는 돈이지요. 그래서 주식 대신 저평가된 실물 자산을 레버리지를 일으켜 구입했습니다. 6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 적게 잡아도 1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만약 주식을 해서 기적같이 100%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면 6천만원이네요. 자본금이 적은 현재로서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 및 수익률 면에서 낫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투자금이 적어 수익률이 높아도 유의미한 수익금을 얻기 힘들고 실물자산 투자에 비해 정보를 얻기 힘들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부자들의 자산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60%, 금융자산이 40% 정도 됩니다.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5대5 정도의 비율이지요. 저도 자산이 어느 정도 범위에 올라오면 주식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의 비중도 서서히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률을 낼 만한 해안도 갖춰지지 않았고 초심자의 행운이 지속되어 수익을 얻는다 치더라도 투자금이 적어 유의미한 수익을 얻기 힘들기에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주식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주식은 나쁘고 부동산은 좋고 이런 논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증권 방송을 보며 어디까지나 참고인 차트 분석에 목을 매시는 분이나 단톡방이나 지인이 정해주는 추천 종목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골드방에 가입하여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월급에서 10만원, 20만원씩 작은 돈으로 무의미한 이익과 유의미한 손실을 반복하시는 분, 전문가의 말만 믿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손실 중에도 희망을 가지시는 분 등등 변동성이 크고 기관, 외인 등 세력의 전문가들도 이기기 힘든 시장에 달콤한 말만 듣고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체에서 투자나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확실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전문가 그 개인에게 맞는 방식이지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분들의 지식에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내어 자신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